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이번에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어스틴 학교에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석사로 진학하게 된 한세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루미네이트 월드 세영이라는 유튜브 채널로 제가 유학을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모두 영상으로 풀어내서 처음으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일단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라는 학과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학과야? 라고 하셨을 텐데 저도 이번에 지원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비전 AI 엔지니어로 계속 3년 동안 일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지원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가을 학기 때 13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모두 떨어지면서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의 인기가 정말 높다라는 것을 한번 체감하게 되었고, 다른 학과를 찾아보다가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되는 게 다음 목표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매니저 직군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라는 학과를 찾게 되어서 이제 매니저 길을 가기 위해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원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의 최종 목표는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창업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저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인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선 더 넓은 시야에서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 환경으로 가는 것이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확률을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제가 꿈꾸고자 하는 그 목표에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의 선택의 기준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인재들이 모이는 미국을 선택하게 되었고 미국에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미국 취업, 그리고 미국 석사 아니면 박사로 유학을 가는 것인데, 저는 이 중 미국 유학이라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해서 미국 정착을 위해서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지원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영어 시험 점수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토플 점수는 제가 최고 점수는 95점인데 이제 사실 학교마다 그 스피킹 최저 점수라는 거를 기재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스피킹 점수 때문에 그 최고 점수를 사용하지 못했고 보통 스피킹 최저가 20점으로 저는 90점의 토플 점수로 리딩 25점, 리스닝 20점, 스피킹 20점, 라이팅 25점 이 점수로 모든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GRE 점수도 사실 제대로 준비를 안 했었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GRE가 옵셔널인 학교가 정말 많았었고 이제 non-required인 학교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원했을 때 11개 학교 중 2개만 GRE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GRE는 그렇게 제가 열심히 준비 안 했어서 점수는 verbal은 139점, 퀀트는 167점, 라이팅 3.0점으로 사실 퀀트 말고는 둘 다 많이 낮은 점수로 그렇게까지 이 점수로 임팩트가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토플과 GRE를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독학으로 준비를 하려고 독서실도 끊어보고 혼자 책도 사서 열심히 공부해봤었는데 토플 리딩 첫 번째 지문 읽는데 바로 멘붕이 오더라고요. 강남의 해커스 어학원에 바로 GRE랑 토플을 끊게 되었었고 첫 번째로 토플은 3개월 정도 학원을 오프라인으로 다니면서 회사 끝나고 저녁 10시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GRE는 한 달 정도만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고 그 이후에는 퀀트만 거의 독학을 지속적으로 해서 점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어 시험 점수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각 학교에 미니멈 스코어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토플은 미니멈 스코어고 GRE는 학과마다 에버리지 스코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점수만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CV랑 SOP, PS 그 서류들을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쪽에 이제 시간을 더 할애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학원 지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SOP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22년 가을 학기에 지원했을 때랑 2023년 가을 학기에 지원했을 때 다른 점은 CV와 SOP를 조금 더 가다듬고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좋은 SOP를 어떻게 다시 완성을 하게 되었느냐라면, 일단 정말 많은 유학 설명회를 다니면서 다른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작성을 했었는지를, 합격한 서류들을 많이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짠 저만의 이제 틀을 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고, 제가 영어 말하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캠블리라는 전화영어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캠블리에서 우연찮게 만났던 영국인 튜터분이 대학교 교수분이셨어가지고 저의 그런 SOP, CV, PS를 정말 꼼꼼하게 수정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영국인 튜터분과 함께 거의 10번 이상의 첨삭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 친구들 3명에게 부탁을 해서 또 첨삭을 받고, 저희 교수님께도 3명의 이제 지도 교수님께 첨삭을 요청을 드렸어서 적어도 30번 이상은 첨삭이 된 서류를 완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뷰 질문지에는 대학별 고려사항, 좋은 교수님 고르는 법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질문들이 박사과정을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석사를 지원했으니까 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사는 보통 그 대학교나 교수님의 컨택을 하고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연구실에 들어가지 않고 코스웍만 듣고 2년 동안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1년 동안 첫 해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 해부터 연구실에 컨택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그래서 석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컨택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유학을 선택할 때 석사를 하는 게 좋은지, 박사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본인의 유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취업을 하고 그 취업을 통해서 이민을 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 만약 취업이 목표라면 저는 석사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석사를 하는 과정 중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해부터 방학 동안에 2번의 인턴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십을 하는 동안에 그 회사에서 만약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 정직원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OP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년 동안 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동안 정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더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OPT로 3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그 일하는 와중에 회사에서 H1B라는 취업 비자를 지원을 하는데 스폰서로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그 스폰서 비용이 거의 2천만 원에 3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면 이런 스폰서를 받기가 많이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석사를 졸업을 하고 오랫동안 회사의 경력을 쌓으면서 본인이 진짜 실력이 있는 인재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길게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스폰서를 받아서 H1B로 6년 동안 더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H1B 비자도 6년 동안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영주권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 6년 동안 꾸준히 영주권 로또에 계속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따는 게 저희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유학을 준비하면서 얻었던 가장 좋은 꿀팁은 제 생각에는 많은 학교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해에 지원했을 때는 거의 한국인이 말하면 다 아는 학교들, 그런 좀 유명한 학교들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실 미국에는 4,000개 이상의 대학교가 있고 그 한 지역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한국에는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렇게 있는 게 각 지역마다, 각 주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의 서울대들이 적어도 100개 이상이 되니까 US 뉴스 랭킹스나 QS 랭킹스에서 100위권에 있는 학교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한국인이 잘 모르지만 정말 유명한 학교들이 많은데 그런 학교들을
많이 찾아서 많이 공부를 해야 본인이 정말 원하는 학교랑 원하는 학과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합격 발표는 2월부터 들었었는데요. 그때 받고 나서 바로 했던 게 주말 알바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 가게 되면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알바를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주말 알바를 통해서 고정적 수입을 늘렸고,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달달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유튜브와 전자책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8월 출국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한국에서 좋아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이제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2년 동안 석사를 하면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인데요. 일단 제가 가고자 했던 학교 탑2인 USC랑 UT 어스틴을 비교를 해보면 USC는 사립학교라서 정말 학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약 1억 7천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UT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주립대학교이고 주립대학교 중에서도 정말 저렴한 편에 속해서 약 9천 정도, 1억 정도면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비용, 거주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US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석사생은 기숙사에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의 정원이 많지가 않아서 보통 학사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석사생들은 학교 외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데, 방 하나에 화장실 딸려있는 한 작은 방이 1,7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면 거의 200만 원 정도가 월세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T 어스틴은 그래도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값이 저렴한 편인데요. 사실 집값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1,000에서 1,300불 정도로 거주를 할 수 있고요. 대신 확실히 땅이 넓고 그렇게 비싼 땅값의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A보다, 그래서 그 1,300불로 훨씬 더 넓은 집에서 거주를 하실 수 있어서 쾌적하게 거주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가 아닌 밖에서 산다고 해도 1,300에서 1,500불 정도 하면 정말 좋은 집에서 주방도 있고 그런 쾌적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어서 생활비적으로 보면 텍사스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잘 들으셨나요? 최대한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네요.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성공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들을 저의 유튜브와 저의 책에 많이 녹여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Illuminate the World 세영을 검색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Unpuzzle, 유학 시크릿이라는 책을 검색을 하셔서 전자책을 구매하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방끈 앱에서도 저의 책을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가방끈 화이팅!